네, 이 산소가 없으면 참 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 산소라도 또 안 좋은 게 있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그건데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 활성산소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충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그 활성산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산소를 하죠. 산소를 들이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때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게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부산물입니다, 일종의. 근데 활성산소가 이제 몸에 침입한 세균을 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의 엔진에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산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식이 됩니다. 네. 이때 활성산소가 주범이죠. 이렇게 되면 세포막이나 DNA, 그 외의 모든 세포 구조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손상된 범위에 따라서 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데 이게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면 혈관의 내피세포 또는 내장기관 등을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노화와 암 발생, 또 동맥경화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또 DNA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몸속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산화시켜서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호르몬 등 우리 몸에서 생리적 기능을 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생리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활성산소라는 게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숨을 쉬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격한 운동, 뭐 달리기 등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차게 되죠. 네. 이때도 다량의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운동에서 또 항산화제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과 호르몬계는 즉시 작동을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덩달아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첫 번째 생활실천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뭐 스트레스 줄이고 싶지만 또 잘 안 줄여지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이 자동차와는 달리 우리 몸에는 그 중화시키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기전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항산화제라는 물질입니다. 항산화제. 대표적인 게 비타민 제제죠.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비타민 제제를 복용했을 때 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타민 단독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이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당체, 또 식물의 색소인 피토케미컬 등 40여 가지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내려준 선물을 비타민 제제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야채와 과일을 하루 적어도 3접시 이상 드셔야 항산화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실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